안녕하세요. 한국 온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봅시다. 와, 제가 지금 머리를 비누로 감았거든요. 아까 운동 갔다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챔피언 입으셨네요. 네,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에요. 사실 근데 밖에서도 많이 입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린 그 글 얘기를 하려고 킨 건 아니고요. 그 얘기 더 해서 뭐예요? 어차피 그래봤자 미천밖에 더 드러나나. 전문가들이 와갖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가 보고 사실이다 싶으면 그냥 욕하는 거지. 아휴. 외국에서 공연 외국인들 노래 아나요? 아니요, 모르죠 뭐.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인분들이니까 약간 한인분들이니까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한인 가수들이 온다 이러니까 이제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고 BY 팬들도 좀 있고. 이사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겠네요. 제가 뭐 사실 딱히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수다 하나 좀 떨려고 틀었어요.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거든요. 감사해요. 어떤 게 감사하죠? 감사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완니 있어요? 완니요? 완니가 지금 아파서 저 본가에 가 있는데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잠깐만요. 위에 뭐 얘기한 거 있어갖고. 퇴직금 계산하는데 죽겠어요. 회사 때려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으시면 때려치세요. 근데 때려치고 일하다 벌어놓은 거 다 탕진하고 또 취직하지 마시고, 때려치고 아끼면서 잠깐 쉬어보다가 또 돈 벌고 싶어지고 의욕이 생기고 하면은 취직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다시. 사실 뭐 직장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2년 만에 맨날 퇴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퇴직을 거듭하면은 직장들 입장에서도 얘는 어차피 2년 있으면 또 그만두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나요? 시험 더 보려고요? 아, 너무 좋은 거죠 뭐. 작업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 작업실이 내일 이제 장비가 다 들어와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마 당분간은 앨범 당분간은 앨범 이제 작업만 좀 하겠죠? 형이 생각하는 힙합은 무엇인가요? 그런 얘기 해봤자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힙합 뭘까요? 뭘 해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귀엽게 이쁘게 말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웃기게 뭐 이런 것도 자기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힙합은 좀 압도적인 멋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뭐. 그래봤자 어차피 요즘 틀 이렇게 댓글 하나 달리면 끝나는 거라서. 힙합은 문화죠. 문화, 라이프스타일. 근데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냐? 멋있게 사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멋있게 산다라고 하는 게, 힙합은 그렇잖아요. 중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허슬. 내가 적은 것에서 큰 것을 이뤄내고, 스트러글.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내고, 뭐 그런 거. 랩으로 작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충고가 있나요? 뭐 잘해야죠. 뭐 충고할 게 뭐가 있나요? 본인이 잘하는 수밖에.
요새 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옛말이고, 랩 잘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잘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진짜 랩 잘해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막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뜨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직업이요? 랩으로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이요? 돈 벌려면 일을 하시고요. 랩이 너무 하고 싶으면 랩을 하세요. 제가 이거 레슨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롤 아이디 만들면서 지금부터 페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돈 버는 사람 극소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벌려고 음악을 하지? 돈을 벌려면 일을 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음원 차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들으려고 만든 멜론 같은 걸 무음 스트리밍에 차트 점령하던데. 저는 사실 음원 차트라고 하는 게 뭐 필요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음원 차트를 의식할 때는 유일하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를 냈어요. 가라사대를 냈어요. 근데 가라사대를 내가 이거는 무조건 타이틀로 해야 된다고 졸라 우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히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만 신경 쓰지 저는 차트를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있든 말든,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기 어디야 판교에 가면은 판교에 진짜로 진짜로 신기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말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차트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러니까 판교 가면은 그런 막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판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그리고 판교라는 지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충남 서천 가기 전에도 판교역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차트를 노려보는 사람들, 차트를 맨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차트에 올라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맨날 차트도 안 오르는 사람이 얘기해봤자 아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정당할지언정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제가 차트에 올랐으면 뭐 그냥 좋아했겠지만 문제를 굳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모르겠다. 안 돼봐서 결과론이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차트에 오르면은 이런 걸 비판할 거야. 병신 같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음악 하는 사람도 아닌데. 차트보다 사클이요? 사클이라는 그런 거보다 저는 요번에 미국 가서 느낀 게, 미국은 그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라디오가 사실 청각적인 미디어잖아요. 청각 위주의 미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은 청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서 잘 됐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이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그냥 가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라디오를 듣고 있더라고요. MP3로 음악 듣고 뭐 무슨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그 라디오로 듣고 그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들이 내비게이션에 앨범 커버까지 잘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좋으면 듣고. 근데 우리나라는 라디오가 거의 토크쇼 위주의 중간에 이 호스트들 쉬어야 될 때 음악 잠깐 쉬어가고 만담 위주의 토크쇼 위주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음악을 위한 라디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또 뭐 있었지? 믹싱 끝나서 올릴 건데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저 보통 제가 그 약속을 하기에 좀 그런 게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남의 음악을 이제 사실 그 다른 음악들이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오래 좀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음악 들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거의 99.9%는 안 좋고 한 1000명 들으면 한 명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사클 듣고 좋았던 적 한 2명? 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보통 피드백이, 저도 피드백 구해봐서 알거든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내 거 좋다고 얘기해. 그리고 한번 만나자고 얘기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칭찬 구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한테 칭찬 구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좀 더 잘하고, 진짜로 이거는 100%다. 이거는,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건 100%다. 확신이 생겼을 때 뭔가 좀 어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무슨 누구한테 뭐 피드백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로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걸로 래퍼가 된 적도 없어요. 근데 뭐 남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아, 내가 조금의 인정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진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 잘 못 봤어요. 그냥 뭐 대답도 잘 안 하게 되고. 왜냐, 내가 대답해봤자 계속 얘기 이어가고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아, 나는 음악이 안 좋은데 왜 만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저는 음악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날 생각이 없어요. 음악이 좋은 사람도 만나기가 싫은데. 비와 형하고 동업 예정 없나요? 동업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 이런 거는 아예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컴필이요? 컴필은 아니고 그냥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긴 하죠. 근데 BY가 지금 최근에 바빠가지고 완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는 완성한 지 한 달 넘었어요. 이 새끼가 안 하더라고요. 아, 이 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작업이요? 아, 동업이라고 하는 게 약간 협업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협업이야 뭐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앨범을 뭐 같이 만들고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한 곡 만든 게 있긴 해요. 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를 들려드리기가 조금. 이 새끼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제가 이번에 투어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아이패드도 하나 사고 저금도 좀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패드라고 하는 게 그걸로 이제 비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MP3로 하는데 좀 더 휴대성 있는 걸로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게 지금 최신 아니에요? 저는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공산주의 사상을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정치 얘기는 조금 그렇죠. 저는 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뭐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감기 기운 있어서 격리 중. 아유, 감기 기운 있으시구나. 조심하세요. 요새 나가갖고 기침만 하면은 눈총 받아요. 저는 물론 안 나가봐서 모릅니다. 집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뭐 했지 나? 저는 지금 요즘에 운동 다니는 거랑, 저희 설이 어제 회의했고, 아, 많이 다녔네. 근데 그래봤자 다 요 근처라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앨범을 만드는 게 활동이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앨범 나와서 이제
막 뭐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앨범 낸다고 근데 뭐 많이 하고 이런 시즌도 아니고 그리고 공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황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도 있는데 공연 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서 네 지금 공연이 예년에 비해서 되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Love your rap that.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주 사는데 가까운 대학교 확진자 격리돼 있대요. 조심하세요. 아우 조심하세요. 래퍼들의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하고 사나요? 그 사람들이 전부 레슨 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보통은요 지금 약간 은퇴할 나이가 된 형들은요 1세대 분들이잖아요. 근데 가리온 막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사실 랩이 부잣집 아들내미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그 모뎀이라고 하나? 모뎀보다 조금 전인데 그거 전화기로 이제 하던 거라서 전화비가 나왔어요. 인터넷을 쓰면. 근데 그때 그걸로 음악 듣고 하던 사람들이고 하던 사람들이 이 음악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먹고 살아요. 집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형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모르죠. 삼촌 되려고 하는 게 맞겠다. 하여튼 그래서 1세대 분들 중에서 은퇴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음악 활동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뭐 레슨을 하겠죠. 레슨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디 회사 뭐 가요 회사 이런 데서 레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학원 같은 데서 레슨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거의 이제 좀 1세대 분들 중에서 그만두신 분들은 레슨을 안 해도 먹고 사는 하시고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랩 레슨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래퍼들 중에 금수저 출신 만나보군요. 옛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랩을 접하고 음악을 했던 분들이니까. 힙합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 인내 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는 뭐 여유 있는 집안 절대 아니고요. 좀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막 졸라 음악할 때 제가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했던 동생들이 다 보니까 집안에 뭐 투자 목적으로 어디 빌라 한두 칸씩 있고 막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한 짓을. 형님에게 이 센스는 어떤 존재인가? 랩을 잘하는 존재죠. 그 이상의 의미를 안 두려고 해요, 사실. 더 봤자 좋은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남한테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말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요. 몇 킬로이신가요? 몸무게를 왜 물어봐. 예민한데 안 그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 양이 우수한 편인데 지방이 많아서. 근데 제가 그래서 몸무게에 비해서 살이 좀 안 쪄 보이는데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근데 등치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도. 근데 조금 좀 살 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빠졌어도 뭐 많이 안 빠졌어요. 정식 웨이트 하시나요? 서킷 하시나요? 크로스핏 합니다. 그니까요. 병원 가서 열 있으면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그러려고 좀 노력하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먹는 거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20살이시군요. 랩을 본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거 잘 듣겠습니다. 재미있게 해보세요. 재미있게 해보시고요. 재미로 해보시고 나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평생 이거 하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하세요. 뭐야 이거. 와 72kg짜리 어떻게 오섬 타는 자와디? 그 뭔 뜻이야? 썸 타는 자와디? 드립도 웃겨야 드립이지. 어? 안 웃겼으면 그냥 개소리를 한 거야. 드립을 칠 거면은 아무도 모르는 배경 지식 아무것도 없는 너네 엄마도 웃길 수 있는 걸 해야지 드립인 거야. 나는 그런 아니 앨범 내는데 1000만원 넘게 든다. 아니 앨범 내는데 1000만원이면 싸게 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이게 외국 같은 데 나가잖아요. 미국은 좀 그렇고 이제 메인스트림 아티스트 중에서 자기가 무슨 막 믹스도 다 하고 막 비트도 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은 비트메이커들도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품앗이로 돈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품앗이로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트메이커한테 내가 몇십만 원씩 주고 곡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앨범 만들어도 절대 그거 그냥 회사 도움 없거나 어디 도움 없으면은 절대 그거 원금 복구 잘 못해요. 음원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브레이브 하트 같은 감성을 어떻게 내셨나요? 그게 아마 콕스빌리 프로듀싱 믹마 다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좀 퀄이 좀 낮아지죠. 안티하이프는 얼마 줬어요? 아니 그거 형 그거 저 정산 합시다. 그거 우리 회사 저걸로 하나씩 한 거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이제부터 형한테 곡 받으면 내가 돈 준다 했잖아. 너무하네 비양 진짜. 우리 회사 들어가면서 다 각자 하나씩 하자 해서 한 거잖아. 협업이잖아 협업. 새벽별 같은 거 어떤 감정으로 내고 무슨 감정, 그냥 그런 감정인가 보죠. 거기서 감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족같이 말해서. 근데 저는 그런 재주밖에 없어요. 바본가 봐요. 하고 싶은 말이 없을 때 어떤 가사를 쓰시나요? 그럼 랩을 그만두세요. 하고 싶은 말 없을 때? 저 요즘 하고 싶은 말 잘 없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 앨범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막 가사 그냥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요. 진짜 개소리만 나와서 못하겠어요. 명반 내려다 적자. 어차피 아무도 몰라주는 자기만족뿐이라 지금 당장 접자 바이 테이크 원. 저는 그 랩이 좋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는 안 해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으로 가사를 적는 사람들이 가사를 못 써요. 적게 나와도 좋은 게 나와야지.
개소리로 많이 내면 뭐예요? 똥 많이 싼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똥을 많이 싼다고, 와, 너 진짜 똥 많이 싸는구나 하면 그거 놀리는 거예요. 와, 너 진짜 곡 존나 많이 내네? 근데 그냥 별론데? 이러면 그거 놀리는 거예요. 너 똥을 진짜 많이 싸는구나? 야, 너가 똥 진짜 대장이다. 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좋다고 하니까 또 문제인 건데, 잘 만들어야지. 좋은 곡 하나를 남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음악을 듣지 않아서. 근데 셔니 슬로우님의 막, 모모노트루스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뿐이잖아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창작의 원천이요? 삶과 신앙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대본 한 움큼 들고 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누구나 이 정도 말은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말 못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 별로 안 죄송해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아요. 뜬금없지만 눈에 뭐 들어갔어요. 근데 타자는 잘 치시네요. 큰일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흔한 거더라고요. 약간 미국에서 래퍼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애들이 자기 신앙심으로 음악 만든다고. 물론 전 그게 신앙심일 거라고 막 확신하진 않는데, 자기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서리 회의 결과 유출 좀. 서리 회의 결과? 그냥 뭐 각자 개인 작업 잘 하고, 뭐 올해는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회의 결과 실패라니. 아, 무슨 실패야. 계획 잘 세워놓고 어? 한 이태원 쫓아가가지고 형 집 앞에다 짜장면 그릇 버린다. 아, 근데 뭐가 빵 터진 거야? 나는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뭐 때문에 빵 터진 거죠? 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CJB와 함께하는 컴필2 정통 음원 발매. 오! 잠깐만. 저 사람 뭐야? 당신 뭐야? 어떻게 맞췄어, 그렇게 정확하게? 이걸 미친놈 아니야? 저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맞췄지? 거의 대부분을 맞췄는데? 아니, 어떻게 맞춘 거야? 어제 카페에 있었어요? 드랍탑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맞춘 거야? 아니, 안건이 3, 4가지가 안 되는데 그중 2개를 맞췄다고? 아, 그거는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된 거죠. 와, 이걸로 진짜 최고. 최고입니다. 저거 희수 아님? 희수일 수도 있겠다. 희수가 좀 변태거든요.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재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DPR 라이브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하네요. 많이 들으세요. 저도 DPR 라이브 옛날에 앨범이 나왔을 때 되게 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니 재밌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조이 베데스가 이번에 랩한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팝스모크가 죽고 나서 조이 베데스가 심적인 이 상실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랩을 한 벌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프로에라 유튜브에.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라방에 사람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냐고요? 그냥 별로. 그때가 돼봐야 알죠. 가사를 써놓고 제목 정하나요? 제목 써놓고 가사 정하나요? 거의 대부분은 정하고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쓰고 나서 바뀔 때도 있고, 그리고 쓰다가 쓰고 나서 생각하자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제를 정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이건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가제를 정하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롤렉스 이런 건 제목을 정하고 만들었고요. 끝자리도 그렇고 첫 단추도 그렇고. 근데 혈서 이런 거는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나서 노래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네. 팝스모크도 있고 스모크펍도 있어서 스모크펍이랑 팝스모크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뭐 보냐고요? 국내 게시판도 봤고요. 방금 유튜브 이것도 봤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신세기 에반게리온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팬이라서 그거 관련된 해석들을 보고 있는데, 안노이 데아키 감독이 정말 작품적으로 너무 엄청난 인생의 역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떡밥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가 저보다 식견 있는 사람이 분석해준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그런 걸. 개인 곡에 오토튠으로 반 이상하는 그런 곡이 뭐 있지?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오토튠으로 반 이상 하는 곡이 있다고? 나 그런 거 없는데. 저 오토튠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것도 내가 쓴 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해서 보냈는데 아카시가 그냥 거기다 오토튠을 걸어서 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끌려가 본 적 있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검색 안 하시는 거 건조합니다. 저 검색 많이 해보는데요. 그리고 욕먹는 거에선 저보다 내성이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힙합씬에 한 4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욕먹는 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너는 욕먹는 것에 욕을 먹지 않는 순간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하신 말인데, 너의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아버지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누군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반감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욕을 먹고 있는가. 히플페 나가시는, 히플페가 무슨 히플페가 무슨 대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저번 히플페 때도 제가 나간지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 4명 정도가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스윙스 형도 있을 거고, 누구 있을까요? 요즘에는 병호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병호는 그냥 지금 힙겔에서 놀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글에 쳐보세요. 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안 해서. 그거 아니에요? 신청하고 나서 적금 들고 나면 얼마 모으고 나면 얼마 더 주고 이런 거 아닌가? 채워서 주는 거 나라에서? 분리 운다고요? 근데 병호는 그걸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하면 안 봐야 되는데 그걸 왜 보는 거야? 나는 감당이 돼서 보는 거예요. 웃기거든요. 개소리들을 하는 게. 좆도 모르는 애들이 저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거 뽐내면서 얘기하는 게 전 너무 재밌거든요. 보면은 좆도 모르는 애들이 나보다 랩에 대해서, 걔네가 하루에 나보다 랩 생각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진짜 개 허접들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존나 쪼랩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존나 고랩한테, 그래도 지금 프로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컨트롤이 어떻고, 저 때였으면 나 같았으면 저기서 전멸 쓰고 이렇게 했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지들이 나한테 훈수를 둬? 약간 이런 생각이죠. 내가 걔네보다
생각을 더 많이, 인생을 거기다 더 갈아 넣었으면 더 갈아 넣었지. 저보다 전문가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귀 기울여서 속상해서 운다? 말도 안 돼. 저는 족밥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힙합 좋아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족밥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들었어요, 힙합. 내가 족밥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난 이제 족밥 아닌데. 걔는 아직 족밥이고. 꼬우면 랩하던가. 솔직히 힙겔에서 래퍼들 욕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 랩하고 싶은데 약간 그 홍대에서 그냥 래퍼처럼 더 래퍼보다 래퍼처럼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잖아. 거의 그렇잖아. 왜냐? 이걸 왜 내가 알까? 나도 그래봤어. 방구석 해설자들은 역사가 원래 깊어요. 스포츠에서 힙합으로 이동한 걸 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에 원래 평론과 해설이라는 게 들어간 게 예술을 직접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해서 논하는 걸 오락거리로 삼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음악의 역사와 같이 온 거예요. 이 평론과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아고라를 이렇게 힙합 앨리에서 열어줬으니 거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겠죠? 근데 그 퀄리티가 높아지냐? 전혀 안 높아져요. 왜냐? 나이를 먹고 나서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고 그때쯤 되면은 질려가지고 떠나는데 나이 새로 이제 20살 되면 17살, 18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겠지만 힙합은 연령대가 계속 초기화되고 계속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도 제가 힙합밸리를 거의 한 10년을 봤는데 이 글들의 퀄리티가 계속 낮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힙합에 흥미가 떨어지고 게시판에 오면은 17살, 18살짜리 애들이 쌍욕 섞어가면서 시비 거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형들이 그런 얘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옛날에 그래갖고 힙합밸리에서 그런 음악 얘기 좋아하는 형들끼리 가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비블랙이라고 있었어요. 저 거기 회원이거든요. 아직도 여기 들어가면 양질의 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올라왔을까? 엄청 옛날이에요. 저 그리고 여기 글들도 보는데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그리고 가입도 아마 못할 거죠.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다스FX 이런 거 졸라 듣고 형들. 최초로 힙합 노래 들은 게 에미넴이었구나. 그렇군요. 저스티스 때 QM 누가 더 신바님 스타일인 거예요? 저스티스. 전 QM 형하고 랩 얘기 진짜 자주 하는데 QM 형하고 저는 취향이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QM 형을 좋아하는 게 에미넴인데 저는 에미넴을 좋아해본 순간이 일주일이 안 돼요. 에미넴을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이 앨범 들어봐야지? 들었는데 이게 왜 좋은 걸까? 들어보고 그렇구나. 되게 좋은데? 이러고 그냥 말았죠. LP 인증도 많고. 그래요. 국외 게시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국내 게시판은 점점 그렇잖아요.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연령대 낮은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연령대 낮은 사람들 고등학생, 대학교 처음 초반 들어간 사회초년생 애들이 가장 많구나, 비율이 많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래퍼들도 맞춰서 웃기려고 하고 맞춰서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주니까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 그런 것만 올라와요. 지금 무슨 누구 음악 얘기가 올라와요? 힙합밸리 게시판 거의 딩고 얘기하잖아요. 딩고 얘기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 없다는 거죠. 월수입 같은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어도 누구한테도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짜 무례한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스티스님이랑 연락 자주 하시나요? 요즘은 좀 안 했는데 원래는 그냥 인스타 DM 같은 걸로도 좀 자주 하고 제가 그리고 형을 좀 자주 찾아갔어요. 모르는 거 있을 때 물어보려고. 제가 200에서 300 번다고 언제 그랬죠? 요번 달은 좀 많이 벌었어요. 요번 달은 좀 많이 벌었고
근데 뭐 이게 뭐 매달 버는 게 아니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그냥 조금 제가 일을 만약에 제가 레슨도 좀 하고 이렇게 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제 친구들 대부분 평균 연봉보단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3일만 일하면은 그만큼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레슨이 안 맞아요. 레슨 하면은 레슨생들 다 잡아 죽이고 싶고 너무 열받아서 레슨생 애들 딩고에서 섭외 오면 하시나요? 저는 어디서 섭외 오더라도 제가 음악으로 장난치는 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 또는 뭐 유튜브 최근에 제가 뭐였지? 최근에 제가 큰 이런 거에 대해서 앨범 얘기하고 이런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꽤 올라갔고 그리고 국힙 상담소 같은 거를 하고 나서 저한테 어디 유튜버들이 와서 랩 레슨 같은 걸 좀 해주거나 이런 컨텐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유명한 힙합 유튜버들은 아닌데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2-3개. 근데 거절을 한 게 저는 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뭘 평론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고 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재밌게 해야 그냥 재밌게 그냥 좀 할 수 있는 내 위주의 컨텐츠고 내 인간적인 면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거면 뭐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예능식으로 해서 제가 웃겨야 되고 뭐 막 웃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 음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온 제 이미지를 부숴야 하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뭐 벌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느냐예요. 미국의 콘서트 같이 다니면서 찾은 비와의 장단점 몰랐던 점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 제가 그런 공연 다니면서 뭐 장단점을 파악할 만큼 비와이랑 뭐 새로 알게 된 사이도 아니고 너무 오래 본 사이라서 별로 장단점 이미 옛날에 다 알았죠. 제 장단점도 비와이가 진짜 잘 알고 저도 비와이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잼의 킁은 한국에서 그걸 내서 반향을 얻은 것 같음. 미국에서 살짝 진부한 주제인 것 같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 진부한 주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의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진부한 이게 진짜 오히려 진부한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국경 없어요. 그냥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시잼이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잼이라는 캐릭터는 뭐 어떤 이런저런 이슈도 있었고 저런저런 뭐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이런 게 우리한테 더 어필이 됐듯이 같은 조건이었다라고 했으면 전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했을 것 같아요. 사색에 잠기고 문학적인 가사만 좋은 가사라 보는 고정관념이 좀 있다 보는데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걸 오히려 반대로 사색적이고 문학적인 가사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엔 더 많죠. 왜냐 힙합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힙합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힙합이 언제부터 그랬냐 뭐
존나 흑인들이 뭐 총 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 안에 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힙합이었던 건데.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좋은 가사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가사를, 언제부터 그런 게 힙합이었냐 이런 사람들 요즘 좀 많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조금, 이거 뭐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조금 멍청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과격하게. 인스타 푸사는 마음에 들어서 걸어 놓은 건가요? 그냥 뭐, 분위기가? 요즘 가사들이 죄다 언에디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10만인 가사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취향이죠. 그것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님이 되게 대단하신 거죠. 영향을 준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지금 되게 이 트랩 씬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장에서 영향을 준 거니까.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더라고.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이러는데 얼마 전에 누구 곡을 자기가 소개하는 뭐라 해야 되나, 유튜브 이런 거를 잠깐 봤는데, 왼손에는 뭐 엉덩이, 오른손에는 뭐 막 이런 가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오리지널리티, 그게 약간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건데, 그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랩 스킬과 가사 중 무엇이 더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랩 음악도 종합 예술인데 어떻게 그걸 하나를 정하겠어요. 둘 다 좋아야죠. 둘이 어떻게 합쳐지냐에 따라서 그게 예술이 되냐 아니면 그냥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오버 테크놀로지 무슨 기계 같은 걸 봤을 때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랩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랩을 잘하게 들리면 모든 게 다 랩 스킬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음악에 필요하게 해가지고 잘하잖아요. 랩 스킬이에요, 그게. 근데 무슨 얘는 스킬이 없는데 랩은 잘하는데 스킬이 좀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난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랩 스킬이라고 하는 걸 무슨 게임에서 액티브 스킬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무식한 병신 같은 소리예요. 호흡이 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정을 잘 잡으세요. 랩을 막 졸라 빠르게 하려고 막 하고 막 현란하게 하려고 하니까 호흡이 모자르지. 근데 현란하게 하는 사람 중에서도 호흡을 잘 쉬잖아요. 현란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폐활량 딸려서 랩을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사람 무슨 어렸을 때 무슨 뭐 폐 어쩌다 뭐 농약이 들어와가지고 폐가 괴사해서 3분의 1밖에 없다 폐가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 랩하는 거 못 봤거든요. 리듬도 없고 포에트리도 없고 그런 음악이 과연 그냥 힙합으로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 랩 뮤직으로서 재밌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힙합일까라고 하면 힙합은 굉장히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종합적인 무언가가 있는 건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페이머스 덱스가 얘기한 그것처럼 힙합을 듣고 싶으면 제이지 444를 들어라. 근데 그냥 랩 뮤직 듣고 신나고 싶잖아. 내 거 들어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존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노래 신나서 클럽에서 나오면은 따라 부르고요. 저는 트랩 하는 사람 중에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 콜 캐시라고 진짜 졸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그분 막 사이퍼 하실 때부터 조금씩 봐왔다가 팔로우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랩 졸라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호흡점이 뭐냐고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끝나면은 숨을 쉬세요. 근데 마디가 끝나도 숨을 더 쉴 수 있어요. 랩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하세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숨을 쉬세요. 숨을 당신이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당신 랩은 당신 실력이 아니에요. 당신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당신 실력이에요. 거기서 잘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라이브로 절대 못하는 거 더블링으로 커버 쳐놓고 나서 분할 녹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씩 해가지고 녹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잘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라이브에서 소화를 못해갖고 더블링 있을 때까지 하고 그럼 그게 과연 자기 랩일까요? 왜 그걸 빡치세요? 가끔 주위 사람들이 랩이랑 힙합이랑 뭐가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빡치는데 비정상. 근데 뭐 굳이 빡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빡칠 수도 있죠. 당신이 진짜 힙합을 사랑한다면. 숨을요, 여러분. 랩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저스티스 형 찾아갔을 때 그거 얘기 많이 했는데, 형하고 많이 나눴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랩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상상해요. 나는 누구처럼 랩해야지? 나는 존나 에미넴처럼 랩해야지? 그러고 나서 하려 그러면은 에미넴은 그래갖고 그렇게 막 가사를 에미넴만큼 빠르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써요. 소화를 못해요. 당신 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피티도 비보잉도 디제잉도 다 힙합인 것을. 그냥 이제 그런 4대 요소 그건 뭐 정의를 해준 거지만 전 지금까지 그런가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보잉 엄청 경시받지. 우리나라 비보잉 진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막 비보잉 진짜 세계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후진 양성이 제대로 안 돼서 고민이다 이런 걸 작년쯤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보이에 관심 없잖아요. 옛날에나 인기 있었지. 그게 참 진짜. 그래서 저는 EK님이 이제 공연할 때 춤 같이 추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좀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비보잉 춤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힙합에 보기 힘든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DJ를 너무 MP3 플레이어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보기 싫어요. 근데 DJ들도 돈이 안 되니까 믹셋도 안 내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얘기를 했듯이 유명한 DJ가 좋은 신인들을 디깅해서 얘기해가지고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런 문화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DJ한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도 좀 그렇고 뭐 그렇겠지만 프론트맨 이외에는 약간 족밥 취급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세요? 모르겠어요. 영 트래퍼 유시오님을 아시나요? 영앤 리치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어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피티는 아예 미술 쪽으로 독립해 나가. 미술하고 힙합하고 뭐 대척점에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힙합에 미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약간 옳지 않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정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건 펌킨 SQ 정도는 DJ 되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직접. 근데 저는 DJ 웨건님의 그 비트나 DJ 웨건님의 이 스크래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졸라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죠. 뭐 SQ님이나 뭐 그 펌킨님은 제가 알기로 비즈니스맨으로서 수완이 되게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무슨 미팅할 때 뵌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건 아니어서 그
DJ도 포지션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 친구 켄드릭스는 스크래치나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지만 걔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오, 켄드릭스 뭐 대단한가요? 그냥 제 친구인데. 랩탑 보이보이님이랑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저도 딱히 뭐 그분하고 접점이 있을 만한 음악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러게요. 안산 보이보이시네요, 아이디가. 코로나 조심하세요. 신반주 예민하실 텐데 막 귀찮아서 기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약간 믿음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떨어진다.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는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결심을 하고 저도 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쭉 가능한 선에서 저는 계속 좀 하루에 뭐 정해놓고 나서 기도를 좀 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큰 일을 해결하면은 작은 일들도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다시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면 빡치면? 저 누우면 우울해요. 저 사실 우울한 적이 잘 없긴 한데, 우울하면 뭐 하지? 죄송한데 저는 우울해 본 적이 언젠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그러지 않나? 우울하면? 저는 우울하면 안 우울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심심한 건 있는데 우울한 거? 저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을 믿고 싶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하신 적 있나요? 당신이 좆도 아니란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보다 좆도 아니란 걸 깨달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이 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안 믿어지는데, 뭐야 이런 게 뭐 있어, 엉터리인데, 그걸 믿는 것부터가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거하고 좀 달라도 이걸 믿어보자. 뭐 손해볼 거 있냐,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믿어보세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무슨 뜻인데? 믿는 거잖아요. 꺼지네. 꺼집니다. 안녕.